여러분, 친구의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당신에게 키스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남자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서미란, 59세입니다. 30년 지기 친구 정수기의 남편 태준이와 저는 지금 위험한 공범 관계예요. 정수기는 전혀 모르죠. 자기 남편이 바깥에 여자를 두고 있다는 것도,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 남편과 침대를 같이 한다는 것도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3개월 전, 제가 우연히 목격한 그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저는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한 여자의 솔직한 고백,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서미란, 59세입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이었죠.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그래도 배신당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딸 하나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죠. 혼자 사는 제 낙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정숙이었어요. 김정숙, 59세. 저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정숙이는 제가 이혼할 때도 많이 위로해줬어요. 자기 남편 태준이를 보면서 역시 남자는 이렇게 성실해야 해. 미란아, 너 전 남편이 너무 못됐어. 라고 했죠. 정수기의 남편 박태준은 61살. 은퇴한 대기업 부장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정수기에게 다정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결혼 35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피운 남자로 소문났죠. 정수기는 늘 자랑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한결같아. 은퇴하고 나서도 매일 나한테 보고하고 어디 가든 같이 다니자고 해. 미란아, 너도 재혼해. 좋은 남자 많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믿을 남자가 어딨어. 다 똑같아. 하지만 겉으로는 정수기를 부러워하는 척 했어요. 그래, 너는 진짜 복 받았어. 태준 씨 같은 남편 어디 없나? 3개월 전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데 구석진 테이블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자켓에 반베개 머리. 태준 씨였습니다. 어? 정숙이 남편? 정숙이가 오늘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태준 씨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태준 씨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여자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여자는 교태를 부리며 킥킥 웃고 있었고요. 설마, 아니야. 태준 씨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자리를 옮겨 더 가까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봤어요. 맞았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오빠, 다음 주 제주도 진짜 가는 거죠? 젊은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호텔도 예약해놨어.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와, 오빠 최고. 근데 사모님은요? 괜찮아. 친구들이랑 산행 간다고 했으니까.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다음 주에 정수기가 등산 모임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태준 씨는 그 시간에 이 젊은 여자와 제주도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지켜봤어요. 태준 씨가 여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여자는 부끄러운 척 하면서도 그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못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그랬어. 집에서 마누라 얼굴 보는 게 지겹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누라가 지겹다고? 30년 넘게 알아온 태준 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두 사람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근처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수기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30년 우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정수기는 제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 하지만 친구가 속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양심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 정수기가 등산 가는 날, 저는 몰래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태준 씨와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공항에서부터 스킨십이 심했습니다. 태준 씨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는 태준 씨의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가는 모습, 호텔 체크인하는 모습,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모두 증거로 남겼어요. 호텔 로비에서 멀리 지켜보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걸 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요. 태준 씨의 손이 여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도 봤어요. 이 더러운 남자.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정수기에게 이럴 수 있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호텔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해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촛불 켜진 테이블에서 로맨틱하게 식사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았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수기에게 말할 차례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와 젊은 여자의 행복한 모습들.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함께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뭐가 좋아서 저런 늙은이랑. 아니, 솔직히 말하면 태준 씨가 부러웠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30대 여자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5년째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이 비밀을 이용한다면? 정수기에게 말하는 대신 태준 씨를 직접 만나서 협박한다면? 아니,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한다면? 저도 외로워요. 그리고 솔직히 태준 씨,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미쳤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구체화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태준 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정수기가 급한 일 있을 때 연락하라고 준 번호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 씨, 저 미란이에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 오세요.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수기는 아는지. 정수기는 모르는 일이고 혼자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내일 꼭 나오세요. 긴 침묵 끝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도 이제 재미 좀 봐야죠. 다음날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바르고 몸에 딱 맞는 니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8살 치고는 괜찮아 보였어요. 태준 씨가 정확히 2시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제 앞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 씨,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정수기한테는 걱정 마세요. 정수기는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요? 그게 무슨...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이게...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정수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범 남편이 30대 여자랑 제주도까지 가서 놀아날 줄은 몰랐거든요. 태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란 씨, 이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사실만 말해주세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년이나? 정수기 코앞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정수기한테는... 태준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정수기한테 말할지 말지는 태준 씨한테 달렸어요. 무슨, 무슨 뜻이세요? 간단해요. 저랑 거래하자는 거죠. 거래요? 네, 저도 외로워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태준 씨는 젊은 여자 만나면서 재미 보는데 저는 왜 혼자 늙어야 해요? 태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설마 미란 씨가 지금... 네, 맞아요. 저도 태준 씨 만나고 싶어요. 그 젊은 여자처럼은 못해도 나름대로 괜찮은 여자예요. 이혼했어도 관리는 하고 살았거든요. 미, 미쳤어요? 그럼 정수기는 모르면 돼요. 태준 씨도 지금껏 숨겨왔잖아요. 하나 더 숨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태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저랑 거래하든지 아니면 정수기한테 이 사진들이 전부 넘어가든지. 태준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만약 제가 미란 씨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여자는... 상관없어요. 계속 만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돼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정말,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태준 씨,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거절하면 오늘 저녁에 정수기한테 이 사진들 다 보내요. 35년 결혼 생활 끝나는 거죠. 태준 씨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태준 씨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태준 씨가 방을 예약했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란 씨. 왜요? 긴장돼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우리 둘 다 정수기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태준 씨는 이미 배신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저는 태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남자와 단둘이 있는 거였거든요. 태준 씨, 저 못생겼어요? 아, 아니요. 미란 씨 예쁘죠. 그럼 됐어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서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저는 태준 씨의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강하게.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여자로서의 쾌락을 느꼈습니다. 태준 씨는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젊은 여자한테서 배운 걸 저한테 그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어요. 제 나이에 이런 강렬함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태준 씨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미란 씨, 생각보다 훨씬
훨씬 뭐요? 좋았어요. 젊은 여자보다 더. 그럼 됐네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우리. 그날 이후 저와 태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평일 오후, 정수기가 모르는 시간에요. 태준 씨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배신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쾌락 앞에서는 그런 감정도 무뎌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태준 씨는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 다음 주에도 목요일 괜찮죠? 그럼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요즘 미란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젊은 여자는요? 아, 그 여자는 최근에 좀 시들해졌어요. 미란 씨가 훨씬 좋아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새로운 자극에 약하죠. 한편 저는 정수기와도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식사를 했어요. 미란아,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혹시 남자 만나? 재혼할 거야? 아니, 아직은. 근데 정수가 너는 좋겠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이상해.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뭐가?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활기차.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그럼 그렇지. 나 때문이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냐? 건강하고. 그런데 가끔 외출이 잦아진 것 같아.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데 정수기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에이, 태준 씨가 무슨 바람을 피워.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긴 한데, 내가 괜한 의심하나 봐. 하지만 정수기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태준 씨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데 정수기의 친구를 마주친 겁니다. 어머, 미란 씨? 태준 씨도 은주 언니였어요. 정수기의 대학 동창이자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언니, 여기서 웬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딸 결혼 준비로 웨딩홀 보러 왔어. 근데 두 분은? 저희는 정수기가 생일 선물 고르는데 의견 좀 물어보자고 해서 같이 나왔어요. 태준 씨가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웨딩홀도 있어요? 네, 위층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후 태준 씨가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은주 씨가 정수기한테 말하면 말 안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선물 고르러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은주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오늘 은주 언니가 전화했어. 응? 무슨 일로? 너랑 우리 남편이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 태준 씨가 너 생일 선물 고르는데 내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나갔어. 정말? 응. 왜? 의심돼? 아니, 근데 은주 언니가 이상하게 말하더라고. 두 사람 분위기가 수상하다고. 에이, 언니가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제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미란아, 너 요즘 남자 만나는 거 맞지? 왜 자꾸 그래? 안 만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 그냥 요즘 운동 다니면서 건강해진 거야. 괜한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태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수기가 의심하고 있어요.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2주 정도 만나지 말아요. 진정될 때까지. 하지만 2주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태준 씨도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 씨, 보고 싶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못 참겠어요. 내일 낮 12시 서울 외곽 모텔로 와요. 거기는 아무도 몰라요. 태준 씨, 제발요.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가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태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태준 씨가 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미란 씨, 보고 싶었어요, 태준 씨. 우리는 참았던 욕망을 폭발시켰어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정숙이 몰래,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더 대담하게요. 저는 이제 친구를 배신한다는 죄책감보다 쾌락이 더 컸습니다. 태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공범이 되었고 그 공범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에요. 폭풍은 곧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저와 태준 씨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게 됐고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미란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태준 씨가 침대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요? 벌써 정리했어요. 한 달 전에. 왜요? 제가 질투하는 줄 알고? 아니요. 그냥 당신하고 있으면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요. 미란 씨가 훨씬 좋아요. 저는 태준 씨의 말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대 여자를 제쳐내고 제가 승리한 거잖아요. 정수기한테는요. 요즘도 잘 대해줘요? 그냥 형식적으로요. 집에서는 의무만 다하고 있어요. 솔직히 정수기 얼굴 보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왜요? 당신을 생각하면서 마누라랑 같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죄책감도 들고. 지금 와서 죄책감이요? 우린 이미 3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알아요. 근데 최근에 정수기가 자꾸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의심하는데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캐묻고 핸드폰도 몰래 보려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들키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수기가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란아, 너 바쁘지 않으면 우리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정수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미란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남편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외출이 너무 잦아.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 절대 안 말해줘. 그리고 정수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여자 냄새가 나. 뭐?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 분명히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 냄새일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택시 타거나 엘리베이터 탔을 때 묻은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너무 자주야. 그리고 어제는 차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어. 내 머리카락이 아니야. 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분명히요. 정수가 혹시 태준 씨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확신은 못하겠지만 뭔가 수상해. 결혼 3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 정수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란아, 나 너무 무서워. 만약 정말로 바람 피우는 거라면 난 어떡해.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친구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거짓말만 나왔어요. 아니야. 태준 씨가 그럴 리 없어.
너무 생각 많이 하는 거야. 그럴까? 근데 미란아, 혹시 네가 태준이 따라가 볼 수 있어? 뭐? 다음에 태준이가 외출한다고 하면 네가 몰래 따라가 봐줘. 진짜 친구 만나는지 아니면 정수가 그건 제발 내가 직접 따라가면 들킬 것 같고 너만 믿을 수 있어. 저는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알았어. 기회가 되면 확인해 볼게. 고마워, 미란아. 역시 너밖에 없어. 정수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수기가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향수 냄새, 머리카락 다 들켰어요. 그리고 저보고 당신 따라가 보래요. 젠장.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일단 당분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미란 씨, 싫어요. 들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수기는 제 30년 친구예요. 이혼도 하겠죠. 당신도 재산 다 날리고. 태준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만 참아요. 정숙이 의심이 풀릴 때까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을 참기 힘들다는 걸. 일주일 후 정숙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아, 나 사설탐정 고용했어. 뭐? 더 이상 못 참겠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만약 정말 바람 피우는 거면 이혼할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설 탐정이라니. 정수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 남편이 바람 피울 수도 있는데? 미란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다음 주부터 미행 시작한대. 2주 동안 철저히 조사할 거야.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화를 끊고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미행을 하면 모든 게 들통나요. 태준 씨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 씨, 내일 꼭 만나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안 돼요. 탐정이 미행한다고. 그래서 더 만나야 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요. 저도 태준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요. 수원 쪽으로. 다음 날 저는 수원의 한 모텔로 갔습니다. 태준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란 씨, 태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절박하게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탐정한테 들키면 알아요. 그래서 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날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했어요. 몇 시간 후 헤어질 때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만약 우리가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숙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당신이 있으면 정숙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쳤어요? 재산 다 날리고 싶어요? 재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태준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태준 씨, 우리 그냥 이대로 계속 비밀로 지내요.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말아요. 하지만, 제발요. 저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게 좋아요. 태준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탐정이 우리를 따라왔다는 걸.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두 카메라에 찍혔어요. 얼굴도 선명하게. 손잡은 것도, 키스하는 것도 전부. 3일 후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들켰다는 걸. 정수기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문을 열었을 때 정수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태준 씨와 제가 함께 있는 사진.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게 뭐야?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가, 설명해봐. 이게 뭔지.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 너를 친구라고 믿었는데, 3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네가 내 남편이랑? 정수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너 지금 장난해? 정수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부터야? 얼마나 오래 속인 거야? 3개월. 3개월? 3개월 동안 내 눈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정수기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정수가, 제발 내 얘기 좀 듣고 싶지 않아.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정수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 씨,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라고요? 정수기가 이혼하겠대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재산 절반 다 내놔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
미란 씨, 우리 이제 어떡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미란 씨, 저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면 태준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어요. 미란 씨, 태준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이랑 재혼할 생각은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이미 다 망가졌잖아요. 미란 씨, 설마 지금 저를 버리는 거예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30년 우정도, 위험한 사랑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정수기에게 들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놨고 문 앞에 쌓인 택배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귀신 같은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은 새카맣게 내려앉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태준 씨를 협박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란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이야기 좀 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무시하자 문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끝낼 거예요? 당신도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이혼하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책임져요. 점점 협박조가 되어갔습니다. 만약 계속 무시하면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먼저 유혹했다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태준 씨가 정말로 모든 걸 폭로하면 어떡하죠? 일주일째 되던 날,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를 왜 안 받아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엄마, 혹시 정수기모 알아요? 정수기모가 우리 집 전화번호로 전화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제게 전화했대요. 엄마 안부 좀 확인해 달라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진짜예요? 왜 이래요? 괜찮다니까. 너나 잘 지내.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수기가 제 딸한테까지 전화를 했다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결국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문자와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친구들이었습니다. 미란아, 정수기한테 무슨 일이야?
너랑 싸웠다던데? 야, 소문 들었어? 너 정말 그런 거야? 미란아, 정수기가 너 때문에 이혼한다던데 사실이야?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친구 모임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은주 언니의 전화였어요. 미란아, 나야. 정수기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너 정말 그런 거야? 정수기 남편이랑? 언니, 내가 그때 호텔에서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진짜였구나. 미란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 친구를.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고 끝나? 정수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매일 울고 있어. 이혼소송 준비하면서 완전히 망가졌어. 언니, 저도, 너도 뭐, 너도 힘들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힘들다는 거야. 네가 다 만든 거잖아. 은주 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대답하겠어요. 정수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기대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기가 우리 친구 모임에 제 이야기를 다 퍼뜨린 거예요. 어떻게 제가 태준 씨를 유혹했는지, 사진으로 협박했는지, 3개월 동안 호텔에서 만났는지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태준 씨의 바람을 목격했다는 건 빠졌어요. 그저 제가 친구의 남편을 유혹한 나쁜 여자로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단톡방에서도 쫓겨났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친구 남편을 꼬신 그 여자래. 에휴, 나이 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요가 학원도 그만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편 태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찾아왔어요. 미란 씨, 문 좀 열어요. 이야기 좀 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미란 씨, 제발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밖에서 소리치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미란 씨, 저 정숙이랑 정말 이혼해요. 재산 절반 다 주기로 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싫어요. 가세요. 저는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왜요? 우린 서로 좋아했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당신 좋아한 적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밖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차갑게. 재미로? 나를 가지고 논 거예요? 미안해요. 가주세요. 좋아요. 그럼 나도 재미 좀 볼게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태준 씨는 SNS에 모든 걸 올렸습니다.
물론 익명이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친구의 남편을 유혹한 여자의 정체. 이혼한 58세 여자가 친구 몰래 남편을 협박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진으로 협박하며 호텔에서 만났고 결국 30년 우정을 파괴했습니다. 댓글에는 악플이 달렸어요. 여자가 정말 못됐네요.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친구를 배신하다니 쓰레기네요. 하지만 태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까지 올렸어요. 얼굴이 조금 가려진 사진이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SNS에 엄마 이야기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그런 거예요? 정수기모 남편이랑? 딸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수기모는 제 이모나 다름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얼굴이 어떻게 돼요? 남편 가족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지영아, 제발,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잃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20층 아파트.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어요. 이렇게 끝내버릴까? 친구도 없고, 딸과도 연이 끊겼고, 소문은 다 퍼졌고,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나요. 고통도, 후회도, 수치심도 다. 저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엄마,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딸의 목소리가 떨렸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일단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예요. 사람들 기억력 짧아요. 제발 버티세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마워,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에만 있었어요.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가끔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는 정수기와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수기는 친구들한테서 완전히 저를 지웠습니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심이었어요. 태준 씨를 협박해서 제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망에 빠져들었고 죄책감은 무뎌졌어요. 정수기를 배신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쾌락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명예도, 딸의 신뢰도. 얻은 건 뭐죠? 3개월간의 쾌락? 그게 전부예요. 저는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정수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아, 나 이혼했어. 재산 절반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지만 다시 시작할 거야. 너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 우리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체중은 10kg나 빠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60대 후반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통장 잔고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전부였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쓰기만 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6개월 후에는 집세도 못 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나이도 많고 소문도 퍼진 상태에서 누가 저를 고용하겠어요. 어느 날 저녁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겠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즈음 태준 씨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아주머니한테서요. 아, 그 태준 씨요. 완전히 망했다던데요. 이혼하면서 재산 절반 날아가고 그 젊은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젊은 여자요? 네, 그 여자가 태준 씨 돈 많을 줄 알고 만났는데 이혼하고 재산 없어지니까 바로 차버렸대요. 그래서 태준 씨가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산대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 아니면 자업자득?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았대요. 아들이랑 딸이 아버지 연 끊었대요. 그런 추잡한 일 벌인 아버지 인정 못하겠다고. 태준 씨도 저처럼 모든 걸 잃은 거예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음식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태준 씨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 씨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됐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미란 씨, 왜 왔어요? 이야기 좀 해요. 제발.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들여보냈습니다. 거절할 기력도 없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태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우리 정말 망했네요. 알아요. 저 이혼했어요. 재산 절반 다 뺏기고 자식들도 저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요. 정수기는 새 아파트 사서 제 2의 인생 시작했대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저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정수기는 새 인생 살고,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린 다 잃었잖아요.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미란 씨,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둘 다 혼자인데 같이 살면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우린 서로밖에 없잖아요. 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당신 처음부터 좋아한 적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복수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랑 같은 거 아니었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건 태준 씨 착각이에요. 당신도 그냥 쾌락을 원했던 거잖아요. 정수기한테 질려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거고. 아니에요. 저는 미란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 사랑이었으면 아내를 배신하진 않았겠죠. 우리 둘 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태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미란 씨, 제발 가주세요. 당신 보면 제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떨구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미란 씨, 후회해요. 정수기를 배신한 것도, 당신을 만난 것도. 저도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태준 씨가 나가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의 권유로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분, 심한 우울증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해줬고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친구를 배신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미란 씨,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질투도 있었어요. 질투요? 정수기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좋은 남편, 안정된 삶. 저는 다 잃었는데 정수기는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게 시샘났어요. 그래서 친구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던 거군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엔 정수기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남편의 바람을 알려주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악마가 됐어요. 저도 모르게. 미란 씨,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미란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예전에 요가 학원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궁금했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 네, 좀. 저는 그 아주머니가 소문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요. 힘드시죠? 네? 소문 들었어요. 미란 씨도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공감이 가요. 혼자 사는 거 정말 외롭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혼한 동병상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커피 한 잔 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아,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이야기를 아는 건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소문도 잊혀지는구나. 상담사의 권유로 저는 정수기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보낼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고 일단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정수가, 나야 미란이. 이 편지를 네가 받아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우정을 배신한 것, 네 남편과 관계를 가진 것,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것,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외로워서, 시샘나서, 욕망에 빠져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야.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정수가, 너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내가 이혼할 때도 많이 위로해줬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잖아. 근데 나는 그런 너를 배신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밤마다 악몽을 꿔. 네가 나를 원망하는 꿈을.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며 다행이야. 태준이 같은 남자한테 묶여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 것 같아. 사랑했어, 정수가. 진짜 친구로서 사랑했어.
내가 그 사랑을 배신했지만 미안해, 미란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후련했어요. 저는 이 편지를 봉투에 넣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에게 제 편지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야간 알바는 의외로 괜찮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혼자 일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제 과거를 모르니까 편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니까 정신이 조금 나아졌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신문을 사갔어요. 그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아파트에서 투신 시도. 기사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대요.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나무에 걸려서 중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준 씨의 몰락에 제가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태준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태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보시다시피 죽지도 못했네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살 이유가 없어서요. 가족도, 돈도, 명예도 다 잃었는데 뭐하러 살아요? 태준 씨, 미란 씨,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할 텐데. 저는 태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아요. 근데 태준 씨, 우리 그래도 살아야 해요. 죽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위해서요? 속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평생 안고 살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태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 씨, 우리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네, 알아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치러야 할 대가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버텨나갔습니다. 소문은 많이 잊혀졌어요. 가끔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계속 바뀌니까요. 항우울제는 계속 먹고 있었어요.
상담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울한 날이 많았어요. 딸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아.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편의점 알바 힘들지 않아요? 할만해. 지영아, 걱정 마.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제가 돈 좀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쓰렴. 엄마는 혼자 먹고 살 수 있어.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제가 치러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배추 얼마예요? 돌아보니 정숙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정숙이.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피해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그때 정수기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수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고요. 몇 초간의 침묵. 정수기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미란아, 정수가,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잘 지내? 정수기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살고 있어. 너는? 나도 잘 지내.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 정수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정수가, 나, 미안하다고 할 거지? 응, 정말 미안해. 정수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가 안 돼. 알아. 당연해. 근데 1년 동안 생각해 봤어. 너만 나쁜 건 아니더라고. 응? 태준이가 먼저 바람을 피웠잖아. 그 젊은 여자랑. 너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내가, 너도 잘못했어. 엄청나게 잘못했지. 근데 태준이는 더 나빴어. 35년을 같이 살면서 날 속인 거니까.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아, 나 요즘 깨달았어. 너나 태준이나 둘 다 나를 배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거. 자유? 응.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거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정수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배신당한 상처는 남아있어. 근데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어.
정수가, 미란아, 너한테 고맙다는 건 아니야. 여전히 화나고 원망스러워. 근데 이제는 너를 증오하면서 사는 게 지쳤어. 정수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용서는 못해. 평생 못할 거야. 근데 이제 놓아줄게. 너한테 매달려 있는 것도 지쳤거든.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네가 울 자격 없어. 정수기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미란아, 잘 살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제대로 살면서 후회하는 거. 고마워, 정수가.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 우리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수기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몇 주 후 우연히 태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그를 봤어요. 태준 씨? 아, 미란 씨. 안녕하세요. 태준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건강은 좀 어때요? 다리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태준 씨가 말했어요. 미란 씨, 저 요즘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하는 일이요. 돈도 안 나오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인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리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정신과 상담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미란 씨, 저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 정수기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미란 씨한테도. 저도 나빴어요. 우리 둘 다 나빴죠. 욕망에 빠져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어요. 태준 씨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평생 치르면서 사는 거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란 씨, 우리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서로를 보면 과거만 떠오를 테니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태준 씨는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미란 씨. 그리고 미안했어요. 저도요. 잘 지내세요. 태준 씨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구나.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낮 시간대로 바꿔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평온한 삶입니다.
친구는 없어요. 예전 친구들은 다 떠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딸과는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자 사진도 보내주더라고요. 언젠가는 손자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정수기는 SNS로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갔다더라고요. 사진 속의 정수기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프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태준 씨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외로움이었어요. 이혼 후 5년 동안 쌓인 외로움, 그리고 시샘. 친구의 행복이 부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 친구를 배신했어요. 요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삶은 벌이에요. 외롭고 가난하고 친구도 없는 삶. 하지만 이게 제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60대로 보이는 제 얼굴이 낯설어요. 겨우 2년 사이에 이렇게 늙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저를 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갈 겁니다. 죽어서 도망치지 않고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정수기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어요. 정수기의 새로운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딸은 최근에 한국에 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났어요. 손자도 처음 봤습니다. 손자를 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제는 좀 편해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지영아, 그동안 걱정 많이 시켜서 미안해. 엄마,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사세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앞만 보고 살겠습니다.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를 배신하고 욕망에 빠진 나쁜 여자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외롭다고, 불행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순간의 쾌락은 평생의 후회를 낳습니다. 저는 3개월의 쾌락을 위해 30년 우정을, 딸의 신뢰를, 제 명예를,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는 건
죄책감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외로워도 올바른 방법으로 채우세요. 남의 행복을 파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저처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멈추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친구여, 정수가,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친구를 배신한 여자의 솔직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특히 중년, 노년이 되면 더욱 심해지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미란 씨는 3개월의 쾌락을 위해 30년 우정, 딸의 신뢰,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얻은 건 평생 안고 갈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미란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숙 씨는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움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년의 외로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혹시 지금 잘못된 관계에 빠져 있다면 멈추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